우리 서초여성 커마리 2급 실기 오늘 이제 첫날 수업 시작 들어갑니다. 교재는 길벗 출판사에서 제작한 신화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떤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배우고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의에 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교재 속에 들어있는 부록 CD가 있잖아요. 부록 CD. 부록 CD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건데,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채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하고 예문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채점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고, 14페이지에 보시면, 동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 CD 있잖아요. CD. 이 CD를 뜯어서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래요. 예, 그러면 그 CD롬 드라이브 안에 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있나봐요. CD롬 드라이브 안에 요렇게 있나봐요. 요렇게 보시는 게. 그럼 그 중에 길벗 커마리 2급.ex라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하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거. 책에도 써 있잖아요. 그러면 끝난다 이거지. CD가 없는 컴퓨터도 있잖아요, 요즘. 노트북도 CD롬 없는 노트북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인터넷상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제 인터넷을 실행을 해서 주소창에다가 요 주소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주소가 나오면 이제 강의하는 이정민 훈장의 홈페이지 안에서 교재 자료실이란 말이에요. 교재 자료실. 자,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교재 자료실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여기 48번 위에 공지사항으로 어느 부분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지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 부분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 부분이네. 여기 부록 CD라고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록 CD라고 되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화면 밑에 열기, 저장, 취소가 있는데, 열기라는 말은 오늘 한번 쓰고 말겠다라는 거고요. 저장은 두고두고 쓰겠다라는 거고, 취소는 안 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저장하는 게 수월하지 않습니까? 저장 옆에 보면 화살표도 있는데, 이 화살표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곳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 근데 저는 아까 저장을 한번 했기 때문에 괄호 1이 적혀 나올 거예요. 이게 괄호 1이. 이제 폴더 열기를 눌러보면 요렇게, 제가 손가락 거뜬히도 안 하는데 폴더 열기만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가 손가락 키보드가 선택한 것처럼 이렇게 딱 가리켜줘요. 요거는 한번 했기 때문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요건데, 얘를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가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그 중에 제일 긴 거, 보편화된 방법 중에 요거. 그래서 압축을 이제 압축을 풀어놓고 보따리를 풀어놔야죠. 보따리를 풀어놓고 나서 이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거 안에 길벗 커마리, 이게 이제 CD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CD에 있는 거를 뺐다 꼈다 하기 힘드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하시면 되고, USB 메모리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요거를 통째로 복사해 가셔서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길벗 커마리 2급이라는 거를 더블 클릭하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쭉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자, 얘를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면 저장을 눌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장 후에는 뭐죠? 폴더 열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해당 파일에 가서 우리 뭐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했어요? 뭐뭐뭐뭐의 압축 풀기,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길벗 커마리 2급에 .ex이라고 하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하시면 돼요.
이것도 공부방에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지 뭐. 네. 문자로 보내드릴까 이걸? 잠깐만요. 글자가 너무 커서 조금 줄여놓고 볼게요. 네. 잠깐만. 이렇게 가서 교재 자료실에 있는 공지사항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공부할 때 엑셀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잡스러운 거를 사실은 잡스러운 건 아닌데 우리 이런 거를 그냥 내 편한 대로 해봤거든요. 평상시에 이런 걸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클릭하고 뭐 결제하고 이런 거 잘 하시는 건데 어디 가서 뭐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는 내가 하던 거하고 좀 달라 순서가 모양새가 그래서 혼동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은 건데 요것도 제가 공부방에도 그대로 올려놓을 거니까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내려놓을 거고요. 요건 내려놓을 거고 글자가 너무 커서 좀 잘 보이시죠? 그래도요. 안 보이십니까? 진하게 할까요? 진한 거 별로 제가 뚱뚱해서 진한 걸 싫어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는 다 해결이 됐고요. 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엑셀 실행할 겁니다. 엑셀 바탕화면에 엑셀 있나 확인해 보세요. 여기 하나 있다. 엑셀 2007 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나? 있어요? 없으시면 시작 버튼 누르시면 있나 보세요. 시작 누르시면 여기 엑셀 2007 있나? 자, 요 창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 16쪽에는 실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라 그랬는데 100점 만점으로 100점을 다 맞으면 좋겠지만 상 주는 것도 아니고 100점을 다 맞으려면 버겁고 그래서 79점만 맞자라고 여기 책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4가지가 나와요. 기본 작업이 나오고 계산 작업이 나오고 분석 작업이 나오고 기타 작업이 나오는데 기타 작업은 2개예요. 매크로라는 기타 작업과 차트라는 기타 작업 2가지가 나오는데 각각 10점 10점 나와요. 근데 얘는 다 맞출 수 있대요. 조금만 공부하면. 분석 작업은 분석 작업 1, 2, 3, 4 해갖고 뭐 부분합, 정렬, 피벗 테이블, 데이터표, 시나리오, 통합, 목표 찾기 중에 4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20점 만점에 5점씩 해가지고 4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5초면 답을 만들어. 마우스로 척척척 클릭 드래그 척척 하면 답이 돼. 아무리 늦어도 1분이면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부분합은 한 1분 걸려요. 피벗 테이블은 좀 더 걸려요. 피벗 테이블은. 시나리오도 좀 걸리는데 통합 같은 경우에 목표값 찾기나 통합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만 빠르면 10초면 답 나와. 충분해요. 그러니까 20점 만점에 20점 다 맞아도 된대. 이거는 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기본 작업은 20점 만점에 15점만 맞죠. 5점은 포기하자는 거. 5점은 왜? 입력하는 게 나와. 한 60개 입력해. 60가지를. 근데 5점밖에 안 줘. 치사하게. 60개를 입력하면 60점은 줘야지. 그럼 목숨 걸고 연습하잖아요. 타자를. 근데 60개 입력해놓고 5점밖에 안 주니까 이 책에는 50개라고 했지만 뭐 한 50개 60개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때려치자 이거야. 시간 낭비니까. 5점은 포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다 풀었는데도 조금 남아. 한 1분 남았어. 그럼 한 3개 입력할 수 있고 4개 입력할 수 있잖아요. 50개 중에서. 그럼 0.01이라도 주니까 하나씩 입력할 때마다 점수는 주거든요. 이거는. 그때 가서 더 뭐 15점이 아니라 15.1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계산 작업이 나오는데 계산 작업 별점이 크죠. 40점이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함수야. 함수. 근데 이 함수를 포기하면 불합격입니다. 70점 이상을 맞춰야 돼요. 커마디 2급은.
그 말은 1급은 80점 이상을 맞춰야 되고. 근데 40점을 놓치면 60점 밖에 못 맞잖아요. 그럼 불합격이고. 근데 5문항이 나와요? 함수가 5문항이 나오니까 8점짜리 8점짜리 5문항이 나오니까 40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 맞추면 몇 점이에요? 68점. 불합격. 2개 맞추면 몇 점? 76점. 근데 앞에 입력하는 거 5점짜리 공제 받으니까, 공제해야 되니까 71점이잖아요. 71점이 불안한 거야. 행여나 뭐 하다가 하나 틀리면 어떻게 돼? 69.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68. 그러면 불합격 되니까, 에이, 3개는 맞추자. 38, 24. 3개. 3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솔직히. 4개는 못 맞추더라도 3개는 맞출 수 있어요. 왜? 나오는 문제가 항상 나와. 그럼 요 문제는 나오니까 요거 항상 외우세요. 그럼 그거만 외우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리기능사 자격증 있잖아요. 한식 조리기능사. 제가 있는 우리 여기 서초에서도 그런 자격증 과정들 강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리실에서. 그러면 조리사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하던 그 패턴이 있잖아요. 실기시험에 뭐가 나오는 게 있거든. 뭐더라? 저번에 보니까, 계란 지단 자르는 것도 나오고, 계란찜 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나봐. 그러니까 계란찜을 뭐 삼배다 이렇게 보재기에다 걸러가지고 맑게 해가지고 곱게 해가지고 양념도 안 하나봐요. 저보고 먹어보라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 소금도 안 하나봐. 본래 시험은 그렇게 하나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채점위원들이 맛을 보고 이렇게 그래갖고 합격 뭐 이렇게 하나봐. 그거 반복 연습하는 거지. 그 뭐 이제 유명한 우리 마누라 음식 못하지만 계란찜 잘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조리사 자격증 시험 본다고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욕 바가지로 먹겠지. 왜? 일단 안 걸르잖아. 삼배에다가 노란 거 허연 거 막 섞거든. 그리고 고춧가루 넣거든. 파 송송 쓸거든. 그럼 불합격이잖아요. 근데 시험은 나오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함수도 그런 거예요. 나오는 게 꼭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거만 연습하면 되지. 그럼 합격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은요, 공무원 시험, 대학 입학 시험, 그 다음에 교사 임용 시험, 공무원 시험과 교사 임용 시험과 대학 입학 시험, 이 3가지를 제외하고는 나온 문제가 또 나와요. 특히 국가기술 자격 시험은 60%를 같이 내요. 문제가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와요. 제가 60%라고 말하는 거는 100% 똑같이 나온다는 60%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보기가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 약간 다르게 해서도 나오고 하여튼 60%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관련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관련도 문제만 막 풀어요. 그냥 외워 문제하고 답을. 시험 보고 나서 딱 돌아서면 다 까먹는 거지만 합격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위험한 발상이겠지만 실기시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상 외우세요라고 하면 못 외우지만 원리를 깨닫고 나서 순서대로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고 반복하면 머릿속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79점으로 합격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뭐 한 80 몇 점도 나오죠. 87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4개 맞춰가지고 5개 맞추는 사람도 있고 95점 이렇게. 근데 95점 맞았다고 1급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79점만 맞으면 70점만 맞으면 되는데 불안할까봐 79점 맞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함수 얘기했었잖아요. 함수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함수 하면 많이 겁을 내시는 게 있어요. 함수는 기능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몽둥이를 찾습니다. 쉽던 걸 물어보냐고. 왜? 돌이켜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은 얘기죠. 사인 30도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우리 살아가는 거하고. 루트 3이 얼마예요?
그걸 왜 외웠는지 몰라. 저는 고등학교 때 못 외웠었어요. 이 루트 3은 1점 얼마라는 건 알겠는데, 루트 4가 2니까 1점 얼마인지는 알겠는데 그 1점 얼마인지를 모르겠어, 정확히. 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는 S, Q, R, T 3 쓰면 답이 나와. 루트 3이 나온다고. 여러분, 원주율이 얼마예요? 원주율 3.14. 그 다음 3.14는 다 알아. 근데 그 다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면 돼. 는 파이. 그럼 3.141592 하고 막 쫙 나와요. 그 왜 외우냐고. 파이만 외우면 되지. 자, 이런 거죠. 가마솥에다가 쌀 넣고 물 넣고 땔감을 떼가지고 가열이 되고 나서 막 끓어 넘치려 그러면 불을 좀 조절해서 뜸을 들이잖아요. 가마솥 밥을 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맛은 좋은데 여러분들 되게 화덕을 아궁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가마솥 올려놓고 밥 해먹으라 그러면 아파트 여기저기서 불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스레인지에다가 가스용 압력밥솥을 하면 또 불을 조절해야 돼. 귀찮잖아요. 그냥 쿠커 압력밥솥 사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그거 쓰거든요. 압력밥솥. 쌀 넣고 물 넣고 뭐 요만큼 손에 맞춰갖고 해놓고 잠그고 버튼만 누르면 쿠커가 압력밥솥 뭐 압력 취사를 시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뜸들입니다 라고 나오고 밥 다 됐다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또 떠들어요. 그리고 밥이 다 되고 나면 보온으로 넘어가요. 알아서. 너무너무 편하죠. 그러니까는 압력밥솥이라는 것은 압력밥솥, 여기서 이제 무슨 뭐 땡땡 압력밥솥 이런 거는 압력밥솥이라는 말은 우리가 밥을 하고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보온을 하고 보온 처리하고 하는 과정을 해주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기능이라고. 기능. 내가 밥을 해서 시간 맞춰서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얘를 딱 퍼가지고 어디다가 아랫목에다 묻어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만 그냥 쌀 넣고 물 넣으면 지가 알아서 이 과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커 압력밥솥이라는 게 뭐다? 그게 함수야. 아까 마당새 얘기. 마당새야 가서 이거 좀 옮겨놔. 그게 함수라고. 그러니까 물이 마르면, 목이 마르면 마당새야 물 떠와라고 물 떠다 주거든. 근데 야 마당새야 불러다 놓고 내가 목이 마른데 너 저기 가서 나무 한 단 해와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이 마르면 물 가져오라 그래야지. 그러니까는 마당새를 시켜 먹을 줄 알면 되잖아. 그게 엑셀이거든. 엑셀이는 함수를 시켜 먹을 줄만 알면은 엑셀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볼게요. 는 프로덕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프로덕트. 프로덕트는 곱한다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는 이거는 뭐냐면 28 곱하기 36 곱하기 88 이거예요. 요거는 연산자로 하는 거고요. 이건 함수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곱해야 되는데 프로덕트라는 함수만 알면은 얘가 알아서 곱해줘. 엑셀이 곱해준다고. 내가 28과 36과 88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엑셀한테 야 너 곱해라 라고 명령을 주면은 그럼 이 함수를 외워야 되잖아요. 다음 세 가지 값을 주고 곱셈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쓸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 다음 값을 곱셈 처리하시오. 이렇게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문제지에. 여기 한번 볼까요? 잠깐만. 어디 나오는가? 233페이지. (233페이지) 보시면은 문제 2번에 1번 표 1에서 학번의 가장 마지막 자리가 1이면 통신과, 2이면 전기과, 3이면 기계과를 학과에 표시하시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if라는 함수하고 write라는 함수를 쓰래요. if가 뭔지 알고 write가 뭔지 알면 풀 거 아닙니까? 우리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제 배워두면 쉽지. 안 배우는 걸 어떻게 알아? 안 배운 건 모르죠, 솔직히. 몰라. 2개 가르쳐주면 뭐 100개도 아는 천재가 있더구만. 근데, 2번은 추수함수하고 레프트 함수를 쓰래요. 그럼 추수가 사용법을 알고 레프트가 뭔지 알면은 문제 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average, dsum, daverage, trunk 중에서 골라서 쓰래. 여러 개 있으니까 알아서 꺼내 쓰래. 네 가지 중에 몇 가지를 꺼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봐야 되겠지 뭐. 문제 흐름을 보고 지금 뭐예요? 합계하고 평균을 구하라고 돼 있죠? 합계하고 평균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에버리지는 평균이고 뒷섬은 합계고 디에버리지는 평균이고 트렁크는 잘라버리는 거거든, 소수점. 그러니까 트렁크는 일단 제외하고, 그럼 뒷섬은 들어가겠지, 합계니까. 이제 평균을 뭐를 쓸 거냐면 판단하면 되겠지.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 그렇죠. 그런 거죠. 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좀 이상해.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라면 스프 넣으면 해결되더구만. 왜? 라면 스프 안에 MSG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미원이라고 있잖아요. 옛날 미풍 미원이라고 하는 그 조미료. 저희 집에 있어요, 그게. 간혹 그거를 넣더라고, 국 끓일 때.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옛날 맛이라는데. 그치, 옛날에 그거 많이 넣고 끓였으니까. 근데 맹맹했던 맛이 그거 넣으니까 조금 넣으면 답이 나오거든?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냥 봐서는 맹맹해서 몰라. 문제를 보고, 아까 데이터는 못 봤잖아요. 데이터를 봐야 알지. 데이터를 봐야지. 뭐, 이런 거지. 뭐, 요즘 광고 나오는 것 중에 뭐, 채소 무침할 땐 연두를 넣어라. 뭐, 이런 거 하잖아. 연두해요. 이런 것처럼. 거기다 막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문제 흐름을 보고, 함수를 나열된 거를 보면은 답이 척 보인단 말이야. 지금 처음이니까 헷갈리는 거지. 해보시면 알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40시간이죠. 40시간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36시간하고 2번 해서 40시간을 채우는 건데, 아까 우리 담당자분하고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이에요. 40시간이면. 다른 시대에서는 30시간 정도 실기를 하거든요. 근데 40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묵은지도 가능해. 다른 데 같으면 그냥 막 후딱후딱 해가지고 겉절이로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겉절이도 가능하고 묵은지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는 천천히 설명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어서 또 하도록 할게요. 자, 책 이어서 좀 볼게요. 거기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은요, 함수가 뭐뭐가 나온대요. 거기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가 있는데요. if. 첫 번째 나오는 if 있죠?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if는 뭐 목숨 걸고 외워야 돼요. 근데 if가 용법이 많아요. 예. and, or와 뭐 if 해라. and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if는 한 별 100개라고 보시면 되고, 별 하나에서 별 5개까지 보시면 여기는 다 별 하나는 된 거예요. 한 번은 꼭 출제됐던 거라고 되어 있는데, and, if 해라. and하고 if 해라. 좀 많이 나오는 추세고요. 찾기 함수 중에 VLOOKUP, HLOOKUP, 추수. 그 VLOOKUP과 HLOOKUP은 별 5개고, 얘는 뭐 항상 나오는 편이고, if하고 VLOOKUP, HLOOKUP은 꼭 나와요. 그 다음에 추수도 한 별 3 정도, 인덱스는 별 2개 정도, 그 다음에 middle, left, right, 얘들은 잘 나와요. 이 3가지는. 그 중에 이제 뭐 다 잘 나오는 별 3개 정도. 라운드 업, 라운드 뭔지 아시죠? 라운드, 반올림. 라운드 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뭐 이런 거. 이 중에 썸은 기본 함수잖아요. 합계 구하는 거고. 썸이프도 잘 나오고요. 카운트 if s 이것도 잘 나오는 거고. 그다음 랭크 함수도 한 별 4 정도.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카운트 A.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6가지가 있잖아요. 6가지가 실제 11가지인데 11가지 중에 6가지만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근데 6가지 방법이 똑같아요. 문법이 똑같으니까 D에버레이지만 알면 D썸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D에버레이지가 제일 잘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D에버레이지는 평균 구하는 거겠죠. 평균을 구하다 보면 소수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라운드 계열 함수랑 섞어요. 반올림을 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문제 내기 참 좋거든요. 그렇죠. 합계를 내면 반올림 구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해놓고. 근데 반올림을 구하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아니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이렇게 내요. 좀 생소하죠?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나옵니다.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10의 자리에서 내림 하시오, 올림 하시오 이런 거. 그 다음에 데이트, 데이, 데이스 360 뭐 이런 함수 중에 위크데이도 잘 나오고요. 하여튼 여기 있는 건 한 별 2 정도, 별 3 정도는 되네요. 어떤 게 뭐 교재결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 구성요소 밑에 보시면은 뭐 부분합, 정렬 이런 거는 우리가 풀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건 다 가능한 거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기타 작업에 차트와 매크로가 나오는데, 차트는 2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처음부터 차트를 만드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미 만들어진 차트를 바꾸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새로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있는 걸 뜯어 고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뜯어 고치는 게 어려워요. 뜯어 고치는 게 어려워요. 새로 만드는 게 쉽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게 제일 쉬워요. 매크로는 2문제가 나오는데, 매크로는 2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계산하는 매크로가 하나 나오고 서식 지정하는 매크로가 나와요. 뭐냐면은 계산을 이제 밑에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의 합계를 계산하세요 하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뭐를 클릭을 하면, 거기 네모란 도형을 클릭을 하면 촥 계산이 되게끔, 자동 계산하게끔 하고, 또 어떤 거는 첫 줄을 빨갛게 칠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2문제가 나와요. 매크로는 어렵지는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이해만 되면은 뭐 이거 100이면 100이건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28페이지 1번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나가볼게요. 먼저 이 파일을 열어볼게요. 엑셀을 실행하셨으니까 엑셀 안에서 요 오피스 단추라 그래요. 오피스 단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랑 약간 다를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을 여러분이 보시는 글자보다는 제가 좀 크게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까지 이렇게 펼쳐진 메뉴가, 여기 보면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인데 그 스타일이 저랑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맞춤에 보면은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글자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저처럼 안 보일 수도 있고, 갖다 대면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 댁에 있는 모니터들은 와이드 모니터 쓰시는 분 있잖아요. 와이드 모니터 넓은 거, 그거를 쓰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뭐 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더 달리 나타나요. 우리 거랑 좀 달리 나타나서 좀 이상하더라고. 얘를 이렇게 더 이상은 안 늘어나요. 왜냐면 해상도 때문에, 해상도. 근데 이제 와이드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얘가 더 넓게 나오거든. 더 넓으면 보세요. 이 화면이 좁으면은요 달라지죠. 메뉴가요. 메뉴가 막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다가 싹 사라져.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룹별로만 보이다가 좀 더 펼쳐지면은 조금씩 더 펼쳐지고, 더 넓어지면은 뭐가 좀 나타나고, 더 넓어지면 뭐가 축축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것처럼 이보다 더 넓어지면 더 옆으로 나와요. 그래서 메뉴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오늘 시험장에 가서 보니까 모니터가 와이드 모니터는 아닌 것 같더라고. 상공에서 시험장은. 요 정도 모니터, 우리 쓰는 거. 요 정도 메뉴판에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우리는 리본 메뉴라 그래요. 리본 메뉴. 홈 탭, 삽입 탭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보기 탭에 가서 눌러보세요. 보기 탭. 보기 탭 눌러보셨습니까? 그럼 오른쪽에 보면 창 그룹이라고 있어요. 창 그룹. 창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걸 그룹이라 그래요. 창 그룹. 거기에 새 창이라는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기 책에 보면은 뭐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 가서 뭐 여기 보면 채우기라는 항목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 홈에 가서 글꼴에 가서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동그란 단추가 하나 있어요. 이걸 오피스 단추라 그래요. 오피스 단추. 그런데 일반적인 메뉴는요, 대부분이 앞에가 뭐가 있냐면 파일이라고 있어요. 파일. 근데 이 파일이라는 메뉴를 없애고 오피스 단추를 만들었어요. 오피스 단추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새로 만들기, 열기, 불러오기라는 기능, 저장하기, 인쇄하기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에는 여기 엑셀 옵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옵션. 이거를 시험에 내요. 눌러보세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엑셀 옵션이라는 창이 뜨나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리본 메뉴에 개발도구 탭 표시가 체크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예, 해제하세요. 선택이 되어 있는 분들은 해제하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이 엑셀의 기본 화면이에요. 엑셀 옵션이 안 눌러지나요? 아, 여기다 더블 클릭 이렇게 해놓으신 사람들은 이거 안 눌러져요. 이거 여기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 있어서. 맞죠, 그쵸? 다른 데 아무데나 누르세요. 어디다가 놔야 돼? 아무데나 누르세요. 그냥 아무데나. 얘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껌뻑껌뻑 거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다른 데 클릭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르시면 돼. 그리고 거기서 엑셀 옵션에 가시면 리본 메뉴에 개발도구 탭 표시라고 하는 건데, 보세요. 제가 얘를 누르고 확인 누르면은요, 요 보기 오른쪽에 여기 리본 메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여기 끝에 개발도구라고 하는 항목이, 개발도구라는 항목이 보인다고. 이거 근데 시험장에 가면 얘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꼭 필요하거든. 우리는 왜, 여기 매크로가 여기 있거든. 그래서 옵션에 가서 얘가 없으면 체크하실 줄 아셔야 되고, 필요 없을 때는 뺄 줄도 아셔야 되고, 그거를 공부하는. 꺼내 놓으셔도 되고 없애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개발도구가 없어도 매크로가 보기에 있는데요? 보기에 매크로가 있는데요. 보기에 매크로가 있어도 작업하시려면 개발도구가 있어야 돼요. 개발도구에는 요 매크로 기록이라든지 다른 걸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요거 삽입 양식 컨트롤을 쓰려니까, 여기 삽입이라는 양식 컨트롤을 쓰려면 천상 개발 도구가 있어야 돼요. 보기에 매크로가 아무리 저 오른쪽 끝에 있어도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개발 도구 중에 있는 삽입이라는 이 양식 컨트롤 얘기가 안 나오면 보기에서도 가능하지만,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이용하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 도구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엑셀 2010은 또 달라요. 엑셀 2010은 여기 없어요. 요거 세 번째 항목이 없고요. 여기 왼쪽에 탭
탭 구조가 항상 메뉴가 있어요. 리본 메뉴가 하나 있거든요. 그 리본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아까 펼쳐진 목록처럼 이렇게 펼쳐진 목록처럼 세로로 쫙 나열되는데 거기에 개발 도구라는 데가 해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만 눌러주시면 또 오른쪽에 여기 개발 도구가 보이고 2010하고 2007하고는 약간 다른데 우리 여기는 2010이 없죠. 여기 2010이 있나요? 여기 없죠. 그렇죠. 없어서 못 보여드리고 2010이 있어요? 엑셀 2010이? 한글 2010 말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28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열기 한번 해볼게요. 열기. 자 열기 한번 눌러보시면 어디서 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책에 기본 문제 C 드라이브에 길벗 커마 2급이라는 폴더에 가서 01 섹션 폴더에 가서 섹션 01 문제점 XLS M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 이렇게 써있죠. 맞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쭉 내려가면 내 컴퓨터에 있는 C 드라이브 로컬 디스크 C 여기 C 보이시죠? C를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쫙 펼쳐져요. 그럼 오른쪽에도 이렇게 펼쳐지고 왼쪽에도 펼쳐지고 길벗 커마 리그 더블 클릭하시고 섹션 01 섹션 그러면 섹션 01 문제 있나요? 모든 파일로 하셔야 돼요. 네? 모든 파일로 하셔야 돼요. 1번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지를 열어야 돼요. 섹션 01번 문제를 여셔야 됩니다. 예. 그럼 밑에 보시면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 01 기출 01이라는 밑에 답안지는 나와 있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다가 하단에 나와 있는 메모장으로 작성한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파일을 가져오래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엑셀을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엑셀을 실행했는데 내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 안에 길벗 커마 2급 안에 섹션 01 섹션 안에 섹션 01 문제를 열어오래요. 그게 여기 보시면 주황색 글자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배경으로. 이게 답안지예요. 얘를 열어놓고 작업하는 거예요. 네. 안 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밑에가 시트죠. 여기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있고 기출 01 시트가 있고 기출 02 시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트에다 놓고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여기 A1부터 E9 영역에 붙여 넣으래요. 써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는 엑셀을 잘 하는데 급한 일이 있어 출장을 가야 돼. 오전에. 그런데 데이터를 입력할 일이 많아.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입 온 친구가 타자를 잘 친대. 그래갖고 야 너 와가지고 이거 입력 좀 해다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선배님 저는 엑셀을 모르는데요. 파워포인트는 잘하지만 엑셀은 몰라요 그러네. 그러니 주어 박을 수도 없고 일단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하라고 하느냐. 야 너 메모장 알지? 메모장. 메모장은 쉽죠. 그럼 여기다가 입력 좀 해. 뭐라고 입력할까요? 성적표 이름 국어 영어 수학 홍길동 90 80 70 이렇게 쫙 입력 좀 해. 이거야. 저장해 놔. 이거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장해 놓은 게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신입사원이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를 과장님인 내가 엑셀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겠어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열기 누르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데이터라고 하는 영역에 보면 텍스트 가져오기 뭐 데이터 나누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로 하시면 감점 당해요.
여기 있는 기능을 갖고 이용하면 감점 당해요. 가져오건 가능한데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이 책대로 설명할게요. 자, 오피스 한투 눌러서 열기. 그런데 얘는 메모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이라 그래요. 텍스트 파일. txt.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엑셀 종류만 열어오라 그랬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눌러가지고 txt 파일이라고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텍스트 파일이라고 있다. xml 파일 밑에 텍스트 파일. 이거를 하든지,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면 모든 파일을 불러오면 엑셀도 보이고 텍스트도 보이고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에 모든 파일을 가져오라고 하든지, 이 책에는 또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가져오라고 했네요. 오른쪽에 해설을 보시면 나와요. 근데 해설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해설대로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이 인간이 어디 설명하나 볼까 하고 해설을 봐요. 이렇게. 그러다가 요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네? 어디지? 그럼 설명 못 놓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해설을 봐드릴 테니까. 네. 자, 여기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모든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원 임금 계산표, 얘를 불러오래. 얘를 불러오래. 그럼 얘를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엑셀로 저장한 게 아니잖아요. 남의 동네 거잖아. 우리 집 애가 아니거든. 그 데리고 들어오는데 함부로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 집으로 걷어들여야 되잖아. 우리 집 자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내 거라면 막 쓰면 되는데 남의 거니까 내 거에 맞게끔 쓸 줄 알아야 되거든. 자, 보니까 보세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느냐, 너비가 일정하냐 물어요. 근데 우리 커말 2급에는요, 너비가 일정한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커말 1급에는 나오는데. 너비가 일정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이름 90점, 100점, 80점. 이순신, 칸이 안 맞지? 얘를 더 밀어. 그다음에 100점, 90점. 칸이 맞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맞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밀면 여기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칸이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입력받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가 너비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글꼴에 따라 달라요. 글꼴이 W자 같으면 넓고 I자는 좁잖아. 그러니까 삐뚤빼뚤해진다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대부분이 다 구분기호로 분리됐다는 거예요. 구분기호는 뭐냐면 이게 구분기호지. 컴마로 구분했든지 또는 여기다 빈칸으로 구분했다든지 또는 뭐 슬래시로 구분했다든지 아니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했다든지 아니면 일정과 이렇게 툭 건너뛰는 거 이렇게 이걸 탭이라 그래. 탭 널찍널찍 떨어지게끔 하는 걸 탭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이 돼 있든지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구분되어 있냐 묻는 거예요. 근데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쉼표로 구분되어 있어요 라고 써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단계로 가서 근데 저 상단에 한번 제목을 보세요. 이게 무슨 뭐라고 써 있죠? 마법사. 마법사는 뭐냐면요, 단계 다음 눌러서 진행하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설치 마법사, 삭제 마법사, 무슨 마법사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는 위저드. 꽃갈콘 쓴 마법사. 우리 그 영화 보면 이렇게 마법사들 나오잖아요. 호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마법 부리는 거. 영어로 위저드라고 하는데 그 마법사라는 말은 우리 컴퓨터에서 내가 알아서 한꺼번에 촉촉촉 줘가지고 짠 해갖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누르세요 선택하고 다음. 여기서 뭐라 그래? 쉼표로 돼 있대. 쉼표. 쉼표를 클릭하면 돼. 탭은 해제 안 해도 상관없어요.
탭은 해제 안 해도 되고 쉼표만 클릭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쉼표가 돼 있잖아. 쉼표를 누르는 순간 착 벌어지죠. 단계 한 단계 넘어갔죠. 그렇죠. 그럼 다음 여기 5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 가져오래요? 아니면 어떤 건 빼래? 판매 금액은 가져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냥 마침하면 되겠죠. 이렇게 단계 넘어가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래요. 자, 이제 마침해야 돼요.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가져온 데이터가 뭐였냐면 이 아래 표에 있는 게 데이터예요. 요거. 근데 이게 우리말로 돼 있는 건지 일본어로 돼 있는 건지 따라서 달라져요. 이렇게 간혹 보면 이렇게 한국어로 돼 있어야만 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한국어니까 상관없지만. 자, 구분기호 분리되어 있는 거지 너비가 일정한 건 아니죠. 그렇죠?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고 다음 단계 넘어가서 쉼표인지 공백인지 선택을 하는 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책에는 쉼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쉼표를 클릭하면 되고. 해결됐으니까 다음 넘어가서 이 5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누락되는 건 없잖아요.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마무리 짓고 마침.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요. 나왔죠. 그렇죠. 얘를 복사하세요. 블럭 잡고. 블럭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안에다 클릭하고요. 컨트롤 A 누르세요. 컨트롤 A 이렇게. 컨트롤 A. 그냥 드래그 하셔도 돼. 드래그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한 몇천 줄 나오는 거 아니거든. 시험에는. 많아봤자 10줄이야.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셔도 되고 컨트롤 C 하는 거 아시잖아. 컨트롤 C. 여기 있어요. 여기 복사. 여기 복사. 홈 탭에 가면 복사라고 있거든요. 그냥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셔도 되고. 그럼 이렇게 뭐가 점선 같은 게 꼼뻑꼼뻑 움직여요. 이게 해제되면 복사 안 되는 거예요. 복사의 명령을 걸면 이게 꼼뻑꼼뻑 돌아요. 이때 얘를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면 안 되겠구나. 밑에 보시면 되겠다. 밑에 보시면 섹션 01 문제라고 있을 거란 말이야. 섹션 01 문제. 아까 우리 열어놨던 거 원 문제지. 그걸 클릭해 놓으면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트가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디에다가 A 첫 번째에다 클릭하고 붙여넣기. 이렇게 가져오면 끝. 아직은 헷갈리시죠? 그렇죠?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방금 전에 했던 이 사원임금 계산표 있었잖아요. 얘는 닫으시면 돼요. 얘는 안 쓸 거니까. 뭐 닫으셔도 되고 뭐 안 닫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네? 저장하지 마세요. 자, 밑에 기출 01 한번 눌러보세요. 기출 01. 29페이지 보실까요? 29페이지 보시면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열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열기.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는 텍스트 안하고 모든 파일로 한 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사원임금 계산표를 선택을 해서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분기호로 구분되어 있다고 문제지에 써 있었으니까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니까 쉼표를 클릭하고 다음 눌러서 마침을 대면 되고, 그럼 그 결과를 복사해서 원 문제지에다 붙여 넣어야지. 아까 불러온 거는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파일이잖아요. 그거를 제출하면 안 되지. 걔를 답안지에다 붙여가지고 제출해야지. 이해되시겠죠? 한 번 더 해보죠. 뭐 밑에 기출 01 클릭해놓고 31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성적 분석이라는 파일을 가져오래요. 그렇죠? 근데 뭐로 구분되어 있대요? 탭으로 구분되어 있대. 탭이 뭐라 그랬어 아까? 이렇게 척 떨어져 있는 게 탭 구조라고. 신경 안 쓰셔도 돼. 해보면 되니까. 자, 그럼 열기 눌러서 오피스 한추 눌러서 열기. 그럼 성적 분석이라는 게 보이나요? 이제
아까 열어놨던 거니까 그 동네에 열려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열기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그렇죠. 너비가 일정한 거니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느니 밑에 여기 보면 사이사이 동글동글한 거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탭 구조인가 봐. 구분기호 한 다음에 탭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음 누르고 탭을 해제하면 뭉쳐있지만 탭을 눌러놓으면은 착착착착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다음 누르면 열너비는 조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열너비 조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신경 쓰지 마세요. 더 이상 할 건 없죠? 마침 눌러야지. 그럼 얘잖아 얘. 지금 저 위에 보면 성적 분석이라고 써있잖아요. 꼭대기에.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아까 원래 있었던 섹션 01번 문제에다가 어디다 붙이래? A 두 번째 여기다 붙이래지. 문제지 써있잖아. 기출01 시트에 A 두 번째 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래. 여기다. 아까 거는 A 첫 번째다 붙였는데 이번엔 A 두 번째다 붙이래요. 붙이라면 붙여야지 뭐. 근데 모르고 사람이 살다 보면 주책을 부리잖아. 그렇죠. 뭐 여기다 붙였네? 자 보세요. 얘를 복사를 했는데 여기다 붙였네? 요 밑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럼 난리 났죠. 이거 감축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점수 안 줘. 그럴 때는 보세요. 여기 1번에다가 오른쪽 누르고 한 줄 넣어. 그럼 착 내려오거든. 그럼 깜짝같지. 모르잖아. 다시 붙여놓으면 네? 지우고 다시 붙여놓으면 지우다가 망쳐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모르고 여기다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놓고 A 한 줄 삽입해. 그러면 촥 밀려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딱 보고 지웠단 말이야. 지우고 다시 여기다 붙이면 되는데,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데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실수를 안 하면 좋은데 본의 아니게 떨려서 실수를 하면 이제 순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줄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보세요. 모르고 어휴 한 줄을 더 넣네?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하나 더, 그러면 얘를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면 되지. 한 줄을 빼버리면 되지. 한 줄, 칸, 줄. 여기가 아니라 1. 이 줄을 삽입하면 한 줄이 늘어나고 삭제하면 줄어들고 할 수는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기출 02번 갑니다. 기출 02번. 오, 보세요. 너비가 다르잖아. 지금까지 문제는 너비가 다 동일했었잖아요. 근데 기출 02번 시트 가니까 너비가 다르죠? 이걸 보세요. 모르고 내가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돼? 너비가 망친 거야 이제. 너비가 다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마나 이건 틀린 거야. 그럴 때는 저 위에 올라가서 실행 취소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 오오오오오 빠꾸 어느 컴퓨터 프로그램든지 간에 빠꾸하는 기능은 다 있어요. 실행 취소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컴퓨터는 많이 해본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하더라도 잡다한 걸 좀 아는 편이니까 촉촉촉촉 해갖고 모양을 만든다고. 근데 이제 실력은 좋은데 초보자들이 있잖아. 이런 분들은 잘하면 더 잘해 저보다. 근데 잘못해서 하나 망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다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 아이고 요것만 눌러주면 되는데, 이렇게 망쳤을 땐 요것만 눌러주면 되는데 막 헤매. 안타깝지. 그런 거 이제 경험을 살리는 게 경험. 근데 다 있어요. 다 이 안에 있어. 해결하는 방법들은. 자, 열기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뭐를 가져오냐면요, 총무부래. 총무부
총무부는 섹션 밑에 있겠지 뭐. 저 밑에 총무부. 총무부 선택하셨어요? 열기 누를게요. 자, 너비가 일정한 거 아니죠? 이거 누르고 다음 누르면 안 돼요? 그럼 꽝대, 이렇게 꽝대. 근데 뒤로. 구분기호가 분리되어 있는 거지, 구분기호. 얘는 유별나게 시험이 너비가 일정합니다. 선택되어 있었거든, 처음부터. 요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요렇게. 그 다음 눌러서, 이번엔 뭐예요? 공백이라며. 공백. 그럼 공백을 클릭하시면 돼요. 공백을 클릭하면, 이렇게 알아서, 촥촥촥 벌어져.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끝에서 두 번째 거. 얘는 빼래. 또 문제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평상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왼손으로는 문제지를 짚어가는 거고, 오른손으로는 최대한 마우스를 갖고 이용을 하고, 입력을 할 때는 계속 양손으로 입력을 하다가 다음 문제를 볼 때는 빨리 손가락으로 짚어야지. 눈으로만 보면 헷갈려. 눈으로만 문제를 보면 헷갈리니까 문제를 컨택할 때는 반드시 손가락을 짚으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저도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손을 떼어도, 거기가 이 책은 제가 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책 갖고 수업을 했으니까 뭐 이제 안 봐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겠지만은, 어떤 책이라도 항상 손으로 짚는 습관. 그리고 우리 여기 앞에 선생님 너무 잘하시는데, 형광펜 가지고 밑줄 쫙 이런 거 중요한 거는 표시해 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이거는 개인적인 거지 뭐. 나한테는 어려운데 남한테는 쉬울 수도 있는 거고, 본인 생각할 때 나는 요 부분이 헷갈렸는데 그럼 밑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옆에 보시면 이 책에 전문가의 조언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것도 꼭 읽어보셔야 되고. 자, 일단은 경력란은 가져오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경력란을 선택하고 가져오지 않습니다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 그럼 보시면 여기 일반 열 건너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열 건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클릭하면, 여기는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 건너를 클릭하면 가져오지 않는다고 선택되어 있잖아요. 얘를 다시 1번으로 돌리면 뭐가 돼? 얘도 가져온다고.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빼래. 필요 없는 거래. 그럼 이렇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면 돼. 그리고 마무리하면 되지. 나왔죠? 그렇죠? 그럼 복사해서 어디에다 붙이래요? B2죠? B2잖아, B2. 이 문제는 구분기호가 뭐냐, 어디에다 붙이느냐, 뭐는 건너뛰느냐 이거예요. B2에다 붙이래. 보세요. B2에다 붙였더니 너비가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됐죠? 너비가 보기 좋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너비를 내가 고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에이, 나 이렇게 고칠래?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감점 당해요. 열 너비는 건들지 마세요 그랬잖아. 근데 건드렸잖아. 그러면 감점 처리한다고. 부분 감점을 하든지 전체 감점을 하든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를 쓰고 했잖아. 그럼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예. 없어졌어요. 네.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대신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입력하세요 문제가 나와.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10번 시험 보면은요, 9번은 입력하는 게 1번 문제고, 그 중에 한 번이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라는 문제가 나오고. 아니다. 입력은 계속 나오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근데 뭐 세 가지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그럼 이제 내일 모레 가면 또 까먹거든? 그럼 사람의 두뇌는 3일간 가니까, 그럼 이제 복습하시고 그러면 6일 가고, 그때 또 복습하면 12일 가고, 24일 가고, 48일 가는 거예요.
서울대 입학한 학생들 있잖아요. 서울대생의 공부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공부법에 공통점이 나왔어요. 공통점. 얘들은요, 꾸준히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교시 공부한 거 쉬는 시간, 2교시, 1교시 끝나고 나면 2교시 수업 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한 3, 4번에 걸쳐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교시 끝나면 2교시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고 집에 가면은 집에 가서 그날 배운 거를 한 1시간에 걸쳐서 쫙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주간에 공부한 거를 주말에 가서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서울대 합격하는 학생들이 그렇더라 이거지. 저도 그렇게 공부했는데 저는 서울대 못 갔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서울대를 갔지만 대학교 일반 학생 시절에는 못 갔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하는 거를 배웠어요, 선배한테. 근데 그 선배는 서울대를 갔고 실제로. 근데 가장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근데 요놈의 새끼들이 지 애비 닮아서 그런지 학창시절에는 안 하네. 안 해. 성인이 되면 성인이 돼서 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짬짬이 복습하세요. 그리고 복습한 거 또 하고 또 하세요. 그럼 아는 걸 또 보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3일 가는 게 6일 가고 6일 가던 게 12일로 가고 24일로 가고 2배씩 연장이 된대요. 뇌구조가. 어렵지. 자, 33페이지. 셀서식. 얘가 시험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여기 지금 14문제 나왔죠? 실제는 5개만 나오고, 5개만. 14개씩 나오면 죽으라고. 5개씩 나와서 2점씩. 10점이죠, 그렇죠? 한 개당 2점씩 점수를 주는 건데, 몰아서 연습시켜 보는 겁니다. 불러올게요. 열기 눌러서. 섹션 2번 문제 불러옵니다. 섹션 2번 문제. 섹션 2번 문제 놔주면 여기 무작정 따라하기와 기출공일이라고 하는 2개 시트가 있을 거예요. 다 불러오셨어요? 네, 이거 갖고 연습할게요. 셀 서식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서식이라는 말은 꾸미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꾸미는 거 적지 마세요. 집에 가서 안 볼 거잖아. 적은 거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보실 거라면 많이 메모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머릿속에서 막 되새기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떠들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건 꼭 적으세요 라고 하는 건 메모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글꼴의 형태를 뭐 궁서체로 바꿔라, 뭐 고딕체로 바꿔라, 이런 거. 뭐 굵게 하시오, 진하게 하시오라는 거. 기울임 하시오, 밑줄 치시오, 이런 거 있죠. 크기를 뭐 15포인트, 16포인트로 뭐 조정하시오, 이런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운데 정렬하시오, 오른쪽 정렬하시오. 근데 정렬이라는 말 대신에 여기서는 맞춤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맞춤. 오른쪽 맞춤하시오, 왼쪽 맞춤하시오. 정렬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잖아.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하잖아요. 아래 한글은 가운데 정렬이라고 부르고, MS 엑셀은 가운데 맞춤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얼라인 똑같은 거고. 얼라인 모드가 센터다 이거지. 센터, 가운데. 근데 이제 어느 프로그램은 정렬이라고 부르고 어느 프로그램은 맞춤이라고 부르는 거지,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뭐 색상 같은 거, 색상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를 우리는 꾸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서식 지정, 서식 설정한다 그래요. 한번 해보죠. 예, 컴퓨터가 이상했어요. 이 문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A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A, B, C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옆에 이렇게 A, 어떤 건 B, 어떤 건 C, 뭐 이런 것도 있어요. D는 어디 있노? D는 안 보여요?
C도 있고 D는 안 보이는 것 같다. A, B, C는 보이는, A는 많은데, 그렇죠? A는 쉽다는 거지 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점점 하고 뭐가 있죠? 바코드도 아닌 QR코드라는 거 있잖아요. QR코드. 보셨어요? 이거. QR코드.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QR코드 리더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QR코드 리더기를 갖다 대는 순간 촥 연결이 돼요. 그럼 이 책의 저자이신 안무개 선생님의 동영상 강좌가 나온다고. 여기 써있네. 거기에 그 동영상 그 그림 있잖아. 위에 보여드려? 자, 제가 여기에 QR코드가 있어요. 스캔이라고 하는 QR코드 리더기가 있는데, 카메라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QR코드에다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지 스스로가 찍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네이버로 간다든지 하면, 짠 해가지고, 2급 실기 셀서식. 이렇게 강좌가 나와요. 이 사람 강좌가. 대땅 시끄럽네. 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QR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쪽강의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 나도 만들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A열의 너비를 2로 조정하래요. A열의 열너비가 뭐야? A. 이건 A. 그럼 뭐를 꾸미고 싶을 때는 A를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A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A에다가 A의 첫 번째 말고 A에다 오른쪽 누르면 뭐라고 뜨죠? 열너비 클릭하고 얼마로? 숫자로 2. 그때 마우스는 오른손 잡아야 되고 왼손으로 숫자 2를 딱 누르고, 오른손 마우스 잡은 손이 키보드로 와서 숫자 2번 누르고 다시 오른손이 다시 마우스로 가서 확인 누르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했대 왼손이 쓱 가야지. 숫자 2번 누를 준비로 2 누르고 확인은 오른손을 딱 누르면 되죠. 왼손은 그럴 때 쓰는 거야. 잠깐 이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1행의 높이. 1행. 이거 1행. 또 1이라고 써있잖아. 1. 여기다 오른쪽 누르면 행 높이 얼마로? 24. 그 확인 누르면 되지. 높아졌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2는 뭐고 24는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너비가 2 그런 거는 두 글자가 보여라 하는 얘기고요. 높이가 24 그런 거 24포인트만큼 보여라 하는 얘기예요. 24포인트. 글꼴의 크기가 있잖아. 글꼴의 크기 여기 11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얘를 24포인트 요 크기가 요 높이가 24포인트 크기만큼 보일 수 있는 공간이래요. 근데 24포인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윗줄하고 아랫줄이 꽉 붙어버리지. 요거를 24로 만약에 바꾸면 꽉 붙어버렸잖아. 한 20 정도? 18 정도가 보기 좋지. 그래 위아래 좀 공백이 들어가야 좋지. 뭐 그건 문제지에서 알아서 할 테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봅시다. SE 대시 또 그랬어. 큰일 났다. 글자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글자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새로 입력하기. 이건 좀 힘들지? 보세요. 여기다가 SE, 제가 이렇게 SE-001이라고 다시 쓰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건 아닌 것 같고, 셀을 더블 클릭을 하면 띡 하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식 입력줄을 여기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빼기를 넣고 엔터를 치고 다시 누르고 빼기를 누르고 엔터를 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F2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빼기 누르고 엔터 치고 또 F2번 눌러서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할 거냐 이거지. 이렇게 어떤 게 제일 편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여기 SE 여기 잘 보세요.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 SE001 사이 있잖아요. SE자하고 0자 사이,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는 거야. 더블 클릭을 하면 딱 커서 발로 들어가거든. 빼기 누르고 그 밑에 BU002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 커서가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 문제에서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근데 이런 문제 또 처음 봐. 근데 이렇게 나올지 저렇게 나올지 모르니까 연습은 많이 해봐야 돼요. 즉 더블 클릭, 뭐 키보드, 마우스 다 사용법을 잘 아셔야 돼. 예. 우리 수업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시스템이 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꺼지면 아까 우리 설치해서 다운로드 받았던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다운로드 폴더 여기 있었는데 요거 얘하고 요거였죠. 그렇죠. 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C 드라이브에 가면 길버 커마 리그이라는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D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넘겼어요. D 드라이브에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D 드라이브로.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에 가서 길버 커마 리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를 D 드라이브로 그냥 쑥 끌고 가서 이렇게. 그리고 놓으시면 지금 이제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없으면 쫙 복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덮어쓰기 해버리시라고. 이렇게 덮어쓰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던 데이터가 지금 우리 새로 받은 데이터가 D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껐다 켜지게 돼버리면은 C의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D 드라이브에 아까 복사해 넣었잖아요. D 드라이브 복사해 넣었잖아요. 이거 쓰시면 된다고. 다시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럼 여기에는 뭐 다른 이런 여러가지 자격증 뭐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 제가 있는 거고, 예, D 드라이브에서 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열기를 우리 C 드라이브에서 열었잖아요. 이렇게 C 드라이브에서, 아니야 D 드라이브에서 열라고요. D에서. 길버 커마 리그 그대로 있을 거예요. D에도. 우리 강의실 특성상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자, 그러면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 이어서 할게요. 9시 26분, 27분 지나갔는데 한 20분 정도만 더 하면 됩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천천히 조금만 나갈 거니까는요. 자, 지금 첫 번째 A열의 너비를 AL의 너비를 2로 바꾸시오 라고 하는 거 한번 했고요. 1의 핵높이를 24로 바꾸세요 라는 거 했고, 글자와 글자 사이를 더블 클릭 해가지고 키보드에 있는 빼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빼기를 눌러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밑에 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글자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글자를 다 이렇게 고치래요. 근데 아까 그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그 셀을 더블 클릭하는데 보세요. 여기를 뒤를 더블 클릭하면 안 되지. 그럼 허당이지, 허당. 그 사이를 딱 더블 클릭해서 키보드로 왼손으로는 빼기 버튼을 딱 누르고, 마우스는 그 아래 버튼을, 아래에 있는 글자 사이를 또 더블 클릭해서 또 빼기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진행을 하시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기계적인 요거죠. 요 사이에다가 한 칸씩 띄워라 그러면 스페이스바 누를 준비 해가지고 누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그 사이에다 더블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더블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좀 해봐서 그럭저럭 하는데, 예. 자, 그 다음. 이거는 두 번째 문제는 뭐 엑셀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데 다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봅시다. 요거는 좀 엑셀스러운 문제예요. G의 네 번째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0.1 여기죠. 여기서부터 G의 14번째 여기. 11개의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서 대표 이름을 갖겠대. 이름을 하나 만들어주래. 야, 모여라 그랬어. 우리 모였는데요. 니들 이름 하나 줄 거야. 무슨 이름이 좋은데요? 니네 제목이 재고율이니까 재고율이라고 이름 하나 줘줄게. 여기 이름 상자에다. 이름 상자라고 하는 데가 보이시죠?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 셀이 어딘가에 있다는 그 위치, 그 부분을 블럭을 잡고 이름 상자에다 클릭한 후에 재고율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면 돼요. 근데 잘못 쓰면 불편합니다. 재고율이라고 쓰는데 모르고 재고률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나면은 얘를 재고율로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재고율로 고치려고 그러면 안 고쳐져요. 그러면 뜯어 고쳐야 돼. 버거워요. 뜯어 고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여기 재고율이라고 만들었는데 재고율도 있긴 있어요. 재고율도 있는데 먼저 재고률을 썼잖아. 그러니까 얘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같은 동네인데 너는 밑에 빠져 있어 이거지. 그럼 재고율을 이제 없애야죠. 그래야 얘가 왕으로 올라오는 거잖아. 수식에 가시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름 관리자. 이름 관리자에 가서 재고율이라고 쓴 거 있잖아요. 이거 잘못 쓴 거. 이거 삭제하면 돼. 그러면 뺑 하고 걔는 이제 정권에서 물러나는 거지. 네,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재고율 잘못 썼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삭제해버리고 이제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여기다가 재고율이라고 이렇게 고쳐 쓰면 되는 거예요. 잘못 썼을 때는 어디로 가라고요? 수식 탭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서 이름 관리자 가면 잘못됐든지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를 선택하고 이제 삭제를 하던 고치던 하는 건데 고치는 것보다는 그냥 삭제해버리고 다시 하는 게 수월해요. 처음 할 때는.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G의 4번째에서부터 G 11번째였나요? 근데 헷갈려 이게 G 4번째인지 G 5번째인지 G 7번째인지 헷갈려. 평균을 계산하고 싶은데 그래서 는 에버레이지 G의 4번째인지 헷갈려. G의 5번째인지 모르겠어. 그럼 좀 올라가서 G의 4번째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아까 이름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름 이거 쓰면 돼. 그냥 이렇게 바로 평균이 돼. 재고율이라는 게 뭔데? 재고율이라는 게 요거였잖아 아까. 그렇죠? 재고율이라는 게 아까 이렇게 블록 잡은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상자에 의해서 이름이 자동으로 해결이 되거든. 그러라고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하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앉았는지 첫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앉았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안무개씨 그러면 알거든? 이름을 써놓으면 편하잖아. 이름을 쓰면 알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저기 좀 갖다 드려라. 어디요? 몇 번지 몇 호.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슈퍼? 그럼 슈퍼 알잖아. 이름을 들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갈 때 번지수 얘기해요? 너 어디 가니? 여기 뒤에 잠깐. 어디? 슈퍼에. 이름은 되는데 나 몇 번지 몇 호, 몇 통 몇 판에 갔다 올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지는 아까 G의 4번째부터 G 11번째, 14번째까지 그게 주소잖아요. 번지인데 그렇게 쓰면 헷갈리거든 사람은. 그러니까 재고율이란 동네 그럼 알잖아.
그렇게 이름을 써준다 이거예요. 필기시험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필기시험에 그 이름 상대에다 이름을 지정해 줄 때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게 필기책에 나와 있어요. 공부하실 거고. 자, 그 다음 G 세 번째 셀이 있어. G 세 번째가 요거죠. 제골이란 글자죠. 요거 글자잖아. 근데 여기다 이 제골이라는 게 뭐니까는 제고량 대비 제고량이 어디 있어요? 제고량 대비해서 0.1이라는 뜻이래요. 그걸 여기다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놓자고. 포스트잇을 여기다가 가로 열고 제고량 대비라고 쓰려니까 너무 이름이 길어.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메모 이렇게 노란 파란 글자가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제고량 한 칸 띄고 대비 이렇게 쓰래.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안 돼. 엔터를 계속 치면 엔터도 표시가 돼 있거든. 공간을 차지하는 명령이잖아요. 제고량 대비라고만 쓰고 딴 데를 클릭하면 딱 돼. 또 그래? 아이 죽겠. 자, 지금 메모를 제가 입력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게 나타나고 마우스를 띄면 사라져요. 여기 빨간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이 있는 G 세 번째 셀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는 순간 나타나고 마우스를 띄면 사라지거든요. 근데 매번 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오른쪽 누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메모 표시 숨기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눌러주시면 항상 이제 메모가 여기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리시면 이따가 써먹어야 되는데 얘를 써먹으니까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죠. 뭐 이렇게. 요건 또 써먹어야 되니까. 자, 이제 메모가 항상 눈에 띄니까 끌고 다닐 수가 있는데 처음 위치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고약시렵게. 이걸 쓱 끌고 가는데 여기 안에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겉에 누리를 끌고 가시면 돼요. 얘 너비는 조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원래대로 그냥 두시고 위치만 조정하세요. 위치만. 메모 하는 거 다시 하는 건지 보여주시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메모를 이제 삭제합니다. 자, 메모를 다시 한번 메모 삽입을 눌러서 제고량 대비라고 쓰고요. 엔터는 치지 마시라고. 엔터 치면 다시 백스페이스로 엔터 치면 여기서 딜리트 눌러서 안 내려가게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제 딴 데를 클릭하는 순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가서 오른쪽 눌러서 메모를 표시해라 이거야. 근데 이제 메모가 이렇게 걸거적거리잖아. 값을 가리켜서 얘를 끌고 이렇게 치워놓으면 되고, 이제 메모가 보기 싫으면 다시 오른쪽 눌러서 메모 숨기기 하라 그러면 다시 들어가요. 안 보이고. 갖다 대면 나타나고 사라지고. 다시 보여라 그러면 메모 표시 숨기 누르면 다시 나타나고. 그렇게. 자, 그 다음 좀 볼게요. B1부터 G1. 여기. B1부터 G1까지는 하나의 셀로 합쳐버리래요. 지금 얘가 B1에 B 첫 번째 셀에다 글을 썼어요. 길게. 그러니까 C의 첫 번째, D의 첫 번째, E의 F의 G의 첫 번째는 아무런 글자가 없거든요. B 첫 번째 셀 여기 보세요. B 첫 번째 셀에만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기가 싫어. 여기 가운데 턱 하니 나타나면 좋겠어. 그럴 때 뭐라고 써있냐면요, 홈에 가서 요거죠.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책에 이거 하라고 써있잖아. 지시사항에. 눌러주면 착.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블럭 잡고 이거 누르면 착. 가운데 정렬 딱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글꼴은 뭐로? 굴림이란 글꼴로 바꾸고, 크기는 얼마?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14를 선택해도 되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커져라, 커져라, 작아져라, 이렇게 14가 돼도 되고. 그 다음에 굵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근데 굵게만 하라고 돼 있잖아, 굵게만. 예. 그 밑줄 치래. 여기까지만 하래.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는 거는 아래 한가리도 있어요. 블록 잡고 나서 M 누르면 가운데 합쳐지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글꼴을 바꾸고 크기를 바꾸고 색깔을 넣어주고 뭐 꾸미는 거는 엑셀스러운 거는 아니니까는. 또 아니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